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강사 이진희입니다. 우선 2026 수능 대비 첫 번째 평가원 모의고사를 긴장감 속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 생명과학 총평은요, 한마디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실험 문제부터 논리를 파악하지 못하면 말리는 고난이도 문항까지 아주 숨막히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미출제 요소들이 많았던 아주 신선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요. 지난 2개년 6월 모의고사에 비해 확연히 어려워졌습니다. 또 하나, 전체적으로 신선한 소재들로 구성되었던 시험입니다. 특히나 6번, 11번, 20번과 같은 문제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것이며 4페이지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풀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는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그리고 4페이지에 있는 사람의 유전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원별 구성을 볼 텐데요. 우선 1단원은 두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1번과 9번 문제였습니다. 1번은 그냥 생물의 특성이었고 9번은 과학의 탐구 방법이었는데 과학의 탐구 방법은 언뜻 보기에는 생장 호르몬이라는 주제가 있어서 뭔가 호르몬 파트라고 착각하기 쉬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국 과학의 탐구공부, 실험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단원 문제이고요. 어렵지 않게 풀어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단원은 2번과 3번 두 문제 출제되었는데요. 에너지 균형과 세포 호흡이었습니다. 에너지 균형은 지금껏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주제가 등장한 걸로 봤을 때 이 문제 역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단원은 7문항 출제되었는데요. 5번 호르몬, 6번 바이러스. 자, 이 6번도 역시 특이문항입니다. 교과서 문제를 변형해서 낸 문제이고요. 실험 문제다 보니까 집중해서 읽어야 문제가 파악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8번 혈당량 조절, 10번 무릎 반사, 11번 방어작용인데요. 얘도 문제가 그렇게 길지 않지만 퍼즐처럼 뭔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문제로서 시간 끌기 용 실험 문제였습니다. 충분히 수능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은 문제이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연습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13번 자극의 전도와 전달인데요. 역대급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저도 역시 이걸 풀면서 식은땀이 한번 흘렀거든요. 수험생 여러분이었다면 식은땀뿐만 아니라 눈물을 삼키게 하는 문제이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15번 근육수축도 사실은 풀면 풀만한 문제였으나 13번 문제에 여파가 남아있어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4단원 유전에서 6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3번은 체세포 분열, 14번은 사람 유전, 확률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작년 수능에서 다인자 유전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다인자 유전이 확률 계산하는 문제나 또는 다인자 가계도 이런 형태로 나올 확률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16번은 사람의 유전으로 표 분석, 조건을 표와 엮어 유기적으로 해석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그리 어렵지 않았으나 조건이 신선했기 때문에 요 16번 같은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볼 만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번 비분리, 당연히 매우 어렵고요. 시간 안에 절대 못 풀 것 같습니다. 18번 핵형 분석, 요즘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19번 가계도, 역시 시간이 없어 풀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단원은 3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7번 생물 다양성, 12번 개체군의 생장 곡선인데 얘도 약간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출생률, 사망률 그래프를 이용해서 개체군의 생장 곡선, S자 곡선 이해하는 자료 해석형 문제였습니다. 20번 군집의 수직 분포와 방향구가 연결된 문제였는데요. 군집의 수직 분포, 수평 분포는 한 번도 소재로 등장하지 않았던 문제이기에 군집의 수직 분포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유기적 연결과 해석이 가장 중요했던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체감 난이도가 극명하게 갈리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낙담은 금지. 아마도 수능 난이도와 이번 6평이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난이도 문제들로 대비를 하면 충분히 수능은 극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고3 학생들은 내신 성적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2차 고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향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요.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로 본격적으로 기본기를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어 있는 단원이라든지 부족한 단원을 탄탄히 챙기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완성, 기출문제, 실전 모의고사 등과 같이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험이 어렵기에 사탄론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도만 끝에 낙원은 없다고 다 같이 못 본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해석만 하지 말고 부족한 단원을 채울 방법을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가자.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을 믿고 꾸준히 반복하면 수능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 1등급 예상 컷은 1컷을 제가 42에서 43으로 예상했는데요.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보다 낮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워낙 고인물이 많은 생명과학 원이기에 요 정도로 예상해 봤습니다. 자, 그럼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